환율 방어한다고 외환보유고 털어 썼다.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이에요. 예, 한국은행의 외환 순거래액이요. 마이너스 21억 달러입니다.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내다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외환 보유고를 털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좀 작죠. 예상보다는 작습니다. 작년에 보면 말입니다. 작년 3분기니까 7월, 8월, 9월입니다. 그때는 175억 4,300만 달러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154억 달러를 내다 팔았고요. 예. 2020년 1분기에도 마찬가지 22년 1분기에도 83억 1,100만 달러를 내다 팔았습니다. 예, 2021년 3분기 4분기도 71억 4,200만 달러 68억 8,500만 달러를 내다 팔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1억 달러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예, 실제로 말입니다. 전분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46억 400만 달러를 내다 팔았는데 굉장히 적게 내다 팔았죠. 지금 이것을 보면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그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환율이 나름대로 말입니다. 안정선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선을. 예. 물론 안정선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보면 작년 10월 25일에 환율이 1442.2원 10월 25일이니까 이때가 4분기거든요. 4분기. 예, 4분기에는 46억 400만 달러를 예, 그때는 예, 외환을 팔았을 때입니다. 환율 방어한다고 쓸 때예요. 그전에는 막 쭉 올라가는 거 보시죠. 2022년 1월 3일에 1191.8원이었던 것이 10월 25일까지 1442.2원까지 그냥 쭉 올라가니까 예, 환율도 외환 보유고도 엄청나게 내다 팔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3년 1분기는 21억이니까 환율로 보면요. 1분기에도 마찬가지 2023년 1월 6일에 1286.6원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3월 10일에 1324.2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21억을 썼다는 거. 이때 21억 원을. 이때 21억을 썼다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면 1분기까지는 그렇게 썼는데 2분기는 어떻게 됐을까? 2분기는 4월, 5월, 6월입니다. 4월, 5월, 6월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3월 10일에 1324.2원이었죠. 그리고 5월 2일엔 1341.2원이에요. 또 이때는 많이 팔았을 거예요. 6월 30일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걸 봐서는요. 결국 말입니다. 2분기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써야 된다. 외환보유고를 털어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 외환보유고를 털어 쓸 겁니다. 털어 썼을 겁니다. 네, 털어 썼을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앞으로도 외환보유고를 털어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지금 6월 30일 현재가 1317.7원이잖아요. 달러당.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안 떨어지고 있느냐. 아마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충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은 지금 1.75%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 6월 달에 예, 11억 9천만 달러의 흑자가 났으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예,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이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요. 외환 보유액은
점점 줄어들겠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1월, 2월, 3월을 보면 1월 달에 4,299억 7천만 달러가 3월에는 4,260억 7천만 달러니까 줄어들었죠. 그죠? 지금 4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4,266억 8천만 달러에서 4,209억입니다. 9억. 적어도 여기서 보면 55억 정도를 더 썼습니다. 예, 57억 달러는 57억 달러를 더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6월 달에 외환 보유액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적어도 6월 달에는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기도 하고요. 작년 12월에는요. 외환 보유액이 70억 6천만 달러까지 줄어드는 적도 있거든요. 물론 늘어난 적도 있거든요. 9월 달에는 196억 6천만 달러까지 늘어난 적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지금 5월 달까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지만 점점 환율은 뭐 안정궤도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환율에 대한 것은요. 긍정적인 지표가 참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최대 악재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때 오는 충격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을 다 하는 모양새입니다. 동결했다가 금리 인상을 했던 호주나 캐나다도 있고요. 또 유럽은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거든요. 경기 침체로 이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괜찮을까? 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없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미 금리 역전도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한테는 그보다 더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